안녕하십니까. 이번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발표를 하게 된 김동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공모전 아이디어로 리사이클링 플랫폼 앱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목차입니다. 제안 배경, 필요성, 시장 분석, 앱 소개, 시장 확보 방안, 실행 계획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안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ESG 경영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응답자 5,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현재 직면한 환경 문제로 65.7%의 응답자가 쓰레기 처리 문제라고 뽑았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 처리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현재 환경 문제에 대해 조사해본 바 기업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폐기물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판매 부진으로 막대한 양의 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정가 유통시장으로 지속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전망입니다. 실제 1136개의 상장사의 재고자산을 조사해본 바 2015년에는 189조 원에서 2020년에는 243조 원까지 쌓인 재고자산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2020년 5월 기준 제조업의 평균 재고율이 128.6%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매출량이 100일 때 기업에 남는 재고량이 128 정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쌓이고 있는 재고를 이용한 재고 비즈니스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재고 비즈니스 이미지는 낮은 품질에 인기가 없는 상품을 싸게 판매하는 이미지였다면 이번 리사이클링 플랫폼 앱을 통해서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전함으로써 ESG 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함이 목적입니다. 두 번째로는 앱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앱을 통해 상품성이 떨어진 재고를 필요한 소비자에게 판매함으로써 기업에서 버려지는 재고 양을 줄이고 쓰레기 투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MZ세대의 가치소비 트렌드가 확산되고 코로나19의 기후변화를 겪으면서 환경의 중요성을 인지함에 따라 최근 친환경적인 소비 활동을 통해 환경보호에 동참하려는 움직임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 앱을 통해서 기업의 재고 처리를 비용을 감수할 수 있는데요. 2022년 2분기 제조업 재고지수 증가율은 18%로 외환위기 이후 26년 만에 최고 수치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재고 증가율은 4분기 연속으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고 상품들을 기업으로부터 납품을 받아 기업들에게 싼 값에 판매함으로써 기업은 재고 처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재고 처리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합니다. 세 번째로는 시장 분석입니다. 저가 제품을 판매하는 타사 앱을 조사해본 결과 상품 종류가 제한적이고 타겟 연령층은 40, 50 세대로 20대 젊은 세대의 니즈를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웠습니다. 다양한 연령층을 모두 만족시키는 재고 상품을 판매 어플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타겟층은 MZ세대에 대해 분석해 보았습니다. MZ세대는 본인의 가치를 판단을 토대로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MZ세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절반 이상이 52%가 친환경적인 가치관에 맞는 미닝아웃 소비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닝아웃 소비의 대표 예시는 친환경 소비 트렌드입니다. 코로나19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나 기업의 ESG 실천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가치관과 일치하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자신들의 신념을 표출합니다. 친환경 소비 트렌드 대표적인 예시로 쓰레기를 줄이는 제로 웨이스트, 폐기물로 새로운 물건을 재탄생시키는 업사이클링,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저탄소 제품 등이 인기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1인 가구 비중이 굉장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35년에는 1인 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의 35%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용량, 소포장, 가편식, 소형 가전 등 소형화 제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구 주방용품, 취사 등 가정용품과 가사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전년 대비 16.7%로 나타나여 소비 품목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시장 현황 기준 전국에 200여 개의 오프라인 매장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2020년도 시장 사업 규모는 2천억이 조금 안 되는 걸로 나타나며 이후 시장 규모는 1에서 2조 원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매장들은 30%의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 앱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리사이클링 플랫폼 앱 초록두더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이 앱은 20대에서 30대 수요를 고려하여 제품 품목을 선정했습니다. 1인 가구로 타겟팅하여 1인 가구 전용 탭을 생성하였고, MZ세대 1인 가구는 애완동물을 많이 키운다는 점을 고려해서 애완용품 탭을 만들었습니다. AI 추천 시스템을 도입하여 성별, 세대, 연령층별로 맞춤 물품 추천을 해줍니다. 세대별 카테고리 차별화, 10대부터 40대 이상까지 각 세대별로 트렌드에 맞는 인기 상품을 순위 및 추천해줍니다. 그리고 1인 가구 탭을 생성하여 1인 가구인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필요로 하는 상품을 할인 기획 및 소형 가전제품 등을 소개해줍니다. 현재 고령화 사회 및 저출산 문제로 1인 가구가 증가되고 있는데요. 품질로 인한 인증된 가성비 제품에 대한 정보 검색 증가가 되었고, 1인용 제품들 수요가 증가하였습니다. 가치 소비를 지향하는 2030 세대의 특징과 1인 가구의 현실적인 필요성을 고려하여 1인 가구 특별 할인 세트를 기획하여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AI 물품 추천 시스템입니다. AI 통계형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분석한 고객의 행동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객별로 맞춤형 상품 추천을 해줍니다. 고객의 행동 데이터와 AI 알고리즘을 결합하여 세부적인 타겟팅이 가능합니다. 고객 정보를 활용하여 어떠한 제품들을 선호하는지 인사이트 정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AI 학습과 고도화 작업을 통해 추천 알고리즘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다양한 포인트 적립 방식을 9가지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품 구매 후 상품 후기 작성, 사진 및 동영상과 함께 후기 등록, 제품 사용 후기를 쇼폼 형태로 앱에 후기 작성, 광고 동영상 시청, 매일 출석 체크, 만보 걷기 달성, 만보 걷기 실천 중 쓰레기 줍는 환경 활동 인증샷 및 동영상 업로드, 친구 추천 카톡 메시지, 친구 추천을 통해 앱 가입, 인스타 스토리 및 유튜브 쇼츠로 환경 활동 인증 시 적립 등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스타그램의 초록도로지 앱을 활용하여 환경 활동 및 리사이클링, 업사이클링 하는 모습을 해시태그와 함께 스토리 및 게시글에 업로드 시 1000포인트를 적립해줍니다. 그로 인해 유튜브 쇼츠 및 틱톡으로 환경 보호 및 리사이클링에 대한 동영상을 제작하여 업로드해주면 추가 1000포인트를 적립해드립니다. 이로 인해 SNS 채널을 통해 바이럴 효과와 환경 보호를 위한 앞장서는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장 확보 방안입니다. 세 가지의 주 타겟층이 있습니다. MZ세대와 1인 가구가 있습니다. MZ세대는 가치 소비, 친환경적인 가치관, SNS 이용률이 높다는 점으로 새로운 트렌드에 민감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 축제 기획, 봉사활동 등 물량을 대량으로 구매할 의사가 있는 단체를 타겟으로 합니다. 그리고 1인 가구입니다. 다인 가구에 비해 비교적 높은 소득과 자신들을 위한 소비와 1인 가구에 대해 늘어나는 애완동물 반려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공략하여 시장 확보의 주 타겟을 선점해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장 진출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친환경 이미지로 포지셔닝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MZ 소비자들의 가치 소비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리포브 제품에 대한 인지도 상승을 위해 인스타그램 및 SNS 활동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인스타그램, 릴스, 틱톡, 유튜버 같은 플랫폼을 통해 쇼츠 영상을 발행하여 포인트를 지급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실행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실행 계획으로는 가구, 전자제품, 패션, 애완용품, 뷰티 등과 같은 카테고리에 알맞는 거래처를 확보하여 배출하는 재고의 종류에 대해 조사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빅데이터 기반 AI 추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룹이라는 AI 기업을 하청을 요청하여 수집한 데이터를 AI에게 학습시켜 일정 이상의 데이터가 학습이 되면 앱에 적용시켜 실험을 해보고 앱에서 고객 만족도를 체크하여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세 번째로는 초록 두더지 앱 구축 디자인입니다. 일단 이 두더지의 로고의 의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록잎과 지구는 우리가 갖고 나가야 할 환경과 사회입니다. 두 번째로는 손끝에 있는 쓰레기통은 기업에서 사용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제품 및 쓰레기입니다.
그리고 저 두더지는 환경에서 버려지는 쓰레기를 발굴해 세상으로 꺼내오금 다시금 의미 있는 상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캐릭터를 의미합니다. 앱의 실행 계획으로는 세대별로 카테고리를 차별화하여 연령별로 인기 상품 순위를 통해 트렌드를 제시해 줍니다. 고객 행동 데이터와 AI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타겟 고객 맞춤 물품 추천 시스템을 제작합니다. 지속적인 AI 학습으로 추천 알고리즘을 개선합니다. 네 번째로 제품에 대한 상품과 유통기한, 포장 상태 등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다섯 번째로 포인트 적립 기능을 삭제합니다. 네 번째로는 마케팅 방안입니다. 인스타그램 필터를 사용하여 스토리 업로드 시 할인 쿠폰을 제공합니다. 환경보호 리사이클링에 대한 쇼폼 영상을 제작하여 SNS에 홍보 시 할인 쿠폰을 제공합니다. 다음으로는 네이버 블로그를 개설합니다. 초록두더지의 하루라는 블로그를 개설하여 앱을 소개하는 게시글 포스팅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 홍보 게시글을 포스팅합니다. 그리고 앱을 통해 올라온 구매 후기를 이용하여 후기성 포스팅을 작성합니다. 홍보성 후기성 게시글을 통해 앱의 설치를 유도합니다. 다섯 번째는 지속적인 피드백 반영을 통한 앱 개선입니다. 첫 번째로는 제품 대상을 확대합니다. 두 번째로는 고객 데이터 축적을 통한 AI 추천 알고리즘을 개선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유 게시판을 개설하여 앱에 대한 불편사항을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